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 임동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주말에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리고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이 시간은 간단하게 메가존 클라우드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게임에서 어떻게 제너러티브 AI를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안내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준비한 아주 매력적인 그런 그 제안을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는 2018년 7월 5일에 모회사인 메가존으로부터 분리해서 미국 등 전 세계 8개 국가 9개 도시에 지사를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컨설팅, 구축, 운영 관리를 하는 업체로 AWS뿐만 아니고 애저 그리고 뭐 KT 클라우드, NCP, 알리바바 클라우드 등 여러 종류의 그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그 주요 고객사로는 수백 개의 고객사가 있지만 특히 게임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나라의 약 6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너러티브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서버리스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먼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는 이렇게 6가지의 좀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시는 바와 같은 4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우측에 있는 2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너러티브 AI 하면은 AWS에서는 당연히 베드락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도 베드락을 이용해서 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베드락은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제너러티브 AI의 애플리케이션 구축에서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개발 간소화를 위해서 도와주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베드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은 보시는 바와 같이 7개의 모델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랭체인과의 손쉬운 통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가 제너러티브 AI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었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베드락은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VPC 내에서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 가지고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서도 상당히 그런 우수한 보안 효과를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진짜 게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안을 만들어 봤는데요. 게임 분야에서 활용 사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크게 4가지,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코드 개발하는 부분에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4가지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축을 했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파일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업로드를 해서 저 가운데 있는 EC2에서 스트림릿이라던가 아니면 랭체인 등을 통해서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베드락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합한 그런 어떤 응답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회신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게임에서 시나리오 생성하는 사례입니다. 시나리오는 보시는 사이트는 지금 이미 시나리오 생성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상업화해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맨 왼쪽에 보시는 게 그냥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제너러티브 AI에다가 지금 저희는 베드락에서 제너러티브 AI 모델을 클로드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클로드에다가 다양한 게임 시나리오를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은 맨 왼쪽에 있는 바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좀 이렇게 두서없이 주제 형태로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해 가지고 진행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컨셉은 어떻고, 이 게임의 특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캐릭터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고, 또 게임 진행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그 프롬프트를 이제 명령을 주셔도 되는데, 맨 우측에서처럼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과 그다음에 장르, 그다음에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할 건지 등 구체적인 명령을 프롬프트를 주게 되면은 맨 우측과 같이 좀 더 이렇게 세련된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맨 우측은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저런 답이 나올 수 있었냐면은 일반적인 커스텀 프롬프트 앞에다가 커스텀 프롬프트를 넣기 전에 보시는 바와 같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뭐 어떤 요청을 이렇게 어떻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항을 중점으로 해가지고 또한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할 것은 무엇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그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맨 왼쪽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까 보셨었던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이 프롬프트 실행 결과이고요. 우측은 시스템 프롬프트를 넣은 상태에서의 그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나온 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뭐 NPC, 뭐 게임 많이 해보시는 분은 다 아실 텐데 되게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NPC는 이러한 그 활용 사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우측에는 뭐 되게 많이 좀 유명한 게임이죠. GTA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데, 이 GTA 안에도 NPC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AI를 활용한 NPC가 들어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고, 실제로 이제 NPC를 저희는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이건 그냥 참고 화면일 것이고, NPC에 대한 그런 특성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게임에서 어떤 그 상황일 적에 어떤 질문이 있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NPC 근처로 플레이어가 접근했을 적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라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저 왼쪽에 보시는, 이쪽에 보시는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넣어두고, 우측과 같이 이런 그 이제 말을 걸었을 때 이런 답변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다음은 되게 많이 좀 뭐 활용하고 있는 사례인데요. 당연히 뭐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미지 생성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동영상 생성,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보셨어가지고 좀 과감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리뷰의 답글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맨 위에 있는 내용이 실제 리뷰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내용은 이 부분은 이제 제네러티브 AI를 활용해 가지고 답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게임 회사에서 뭐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나 이런 쪽에다가 리뷰에 답글 단 내용은 맨 밑에 있는 글인데, 상당히 유사하고, 그리고 좀 더 좀 뭔가 딱 보기 쉽게 딱딱 구분되어 있다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리뷰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실제 어떤 인벤이라던가 이런 게임 그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글들을 다 스크래핑 해와서 총 그 글들 중에서 뭐 우리 게임에 대한 불만은 뭐 몇 건이 있는지, 몇 퍼센트인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그런 활용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게임 배경음악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롬프트에다가 어떤 그 상황이라던가 어떤 분위기라던가 이런 걸 넣고
어떤 음악을 만들어 달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 재생을 할 수가 없지만 뭐 이렇게 좀 그 만들어진 파일을 S3라던가 이런 데 넣어가지고 거기서 다운받을 수 있게끔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뭐 이런 그 제너러티브 AI,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너러티브 AI의 어떤 활용 사례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QR코드를 스캔하셔가지고 나오는 사이트에 등록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만의 특별한 그 제안인데요. 가장 많이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서 문제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보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세큐리티 대시보드는 지금 그 사용하시는 계정에 있는 뭐 어떤 리소스라던가 아니면 뭐 보안 그룹이라던가 아니면 뭐 MFA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다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ISMS 심사를 받기 위한 기본 자료들을 전부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대시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 좀 이렇게 구축 제안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최근에가 아니죠. 옛날부터 이제 데이터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쌓이는 것들을 어떻게 좀 잘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자동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 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레드 데이터 랩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저희가 참여하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말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매니지드 SP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매니지드 SP는 일반적인 그 세이빙스 플랜보다 조금 더 그 메가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싼 값으로 여러분들이 그 AWS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아까 보여드렸었던 세큐리티 대시보드라던가 아니면 데이터 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 뒤에 있는 메가존 클라우드 부스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은 최대한 그 좀 무상으로 구축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뭐 전체 다는 그렇게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선정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